할머니, 왜 항상 이상한 냄새가 나요? 이 말에 충격을 받은 박영숙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평생을 깨끗하게 살아왔지만 손주에게서 받은 그 말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이제는 손주가 무릎에 앉지 않거나 안아달라고 할 때도 거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버스를 타면 옆자리가 비고 손주들이 안기를 꺼리거나 며느리가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킬 때 바로 그 특유의 냄새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저는 1만 명 이상의 어르신들을 진료한 노인 전문 의사 이명석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께서 모르는 특유의 냄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 99%가 모르는 사실인데요. 그 냄새는 본인만 모르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인식된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노인 냄새의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땀의 변화. 젊었을 때는 하루에 약 1리터의 땀을 흘리지만 60을 넘기면 땀의 양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땀이 별로 안 나니까 냄새가 날 리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땀의 감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땀은 우리 몸의 자연적인 청소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땀이 줄어들면 몸 안의 독소와 노폐물이 피부에 남게 되어 세균의 먹이가 되고 그로 인해 냄새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할머니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땀도 안 나는데 왜 냄새가 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땀의 감소입니다. 정민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 땀이 많아서 걱정이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나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거였군요. 맞습니다. 땀이 줄어들면 피부에 노폐물이 쌓여 세균이 번식하고 그로 인해 냄새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피지의 변화. 나이가 들면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즉 피지의 성분이 변화합니다. 젊은 사람들과 노인의 피지는 화학적으로 다릅니다. 특히 노인 냄새의 주범인 노네날이라는 물질이 나이가 들면서 증가합니다. 30년간 연구를 통해 이 물질은 50대부터 서서히 증가하고 70대에 가장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노네날은 산화된 지방산으로 젊은 사람들의 피지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물질 때문에 노인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강 환경의 변화. 60을 넘기면 구강 내 침분비량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이로 인해 입냄새가 심해지고 입안의 세균이 자주 번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식사 후에도 입안이 불쾌하게 느껴지고 냄새가 강해집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이가 들면 특유의 냄새가 생깁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는 몇 분만 투자하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냄새 문제로 고민하시거나 주변에서 이런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의 끝까지 보시면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냄새에 대해 고민하신 적 있으신가요? 69살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이 자꾸 마르고 냄새가 나는 것 같아 말하기가 창피해요. 손주와 이야기할 때도 멀리서 하게 돼요. 이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흔한 문제입니다. 그 원인은 구강 내 세균 때문입니다. 침은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입안의 산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 구강 건조증이 생기고 세균이 번식하면서 입냄새가 심해지게 됩니다. 혹시 매일 씻고 향수를 뿌리고 입안을 헹궈도 냄새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셨나요? 그 이유는 바로 침 분비량 감소와 땀, 피지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게 됩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50년간 연구한 결과 97%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 왜 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속에 쌓인 노폐물과 독소가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처럼 물을 자주 마시는 것만으로도 입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비싼 제품을 사지 않아도 오늘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물 마시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달만 하니까 습관이 되더라고요. 요즘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허전해요. 김영희 할머니의 말씀처럼 물을 꾸준히 마시는 습관이 자리 잡히면 피부도 좋아지고 입냄새도 개선됩니다. 심지어 손주가 할머니에게 요즘 좋은 향기가 난다고 말할 정도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6컵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 습관만으로도 한 달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복잡하지 않으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냄새 걱정 없이 손주가 무릎에 앉을 수 있는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냄새를 줄이는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물 충분히 마시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컵, 점심 전후로 한 컵씩, 오후 3시쯤 한 컵, 저녁 전후로 한 컵, 자기 전 한 컵. 이렇게 하루에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면 아주 쉬워집니다. 단, 커피나 차는 물 대신으로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에 포함된 카페인이 수분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커피를 마셨다면 그만큼 물을 추가로 마셔주세요. 두 번째, 햇볕 아래 가벼운 산책.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은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가벼운 산책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부드러운 햇볕 아래에서 걷기만 해도 충분히 효과적입니다. 햇볕은 살균 효과가 있고 적당히 땀을 흘리면 몸속에 나쁜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오전 10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 햇볕이 좋습니다. 박영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다리가 아파 걷기 힘들다고 하셨지만 제가 추천한 대로 하루 10분씩 걸으시면서 몸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천천히 숨이 약간 찰 정도로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세 번째,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기. 샤워는 피부에 쌓인 노폐물과 세균을 제거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은 피부를 손상시킬 수 있어 오히려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적정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따뜻한 탕 목욕을 해보세요.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 구멍이 열리면서 깊숙이 쌓인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 탕 목욕 후에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냄새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3가지 원칙을 실천하면 노인 냄새 문제는 많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샤워할 때 꼭 씻어야 할 3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위에서 노인 냄새의 90%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제대로 씻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살이 접히는 부위가 많습니다. 목주름, 겨드랑이, 가슴 밑, 배꼽 주변, 사타구니, 무릎 뒤, 팔꿈치 안쪽 등이죠. 이런 부위들은 땀이 잘 마르지 않아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 부위를 대충 씻거나 아예 씻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뒷목이나 귀는 잘 보이지 않아서 씻기 어려운데 사실 여기서 냄새가 많이 나요. 1. 부드럽게 문지르기. 샤워할 때 부드러운 수건이나 샤워 타월을 사용해 접히는 부위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피부가 자극을 받아 상할 수 있기 때문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털이 많은 부위 관리. 겨드랑이, 가슴, 두피와 같은 털이 많은 부위는 땀과 피지가 쉽게 쌓입니다. 특히 두피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머리를 감을 때 손가락으로 피지를 마사지하듯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머리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많이 줄어들 거예요. 또한 남성 어르신들의 경우
가슴이나 배의 털 관리도 필요합니다. 이 부위는 비누나 바디워시를 충분히 사용하여 거품을 낸 후 씻고 씻은 후에는 완전히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가 남아있으면 세균이 번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땀이 많이 나는 부위 관리. 발가락 사이, 손바닥은 땀샘이 많아서 냄새가 잘 납니다. 특히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발에서 나는 냄새는 옷이나 베개에까지 스며들 수 있습니다.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후 양말을 신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발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발에서 심한 냄새가 났는데 발가락 사이까지 꼼꼼히 씻고 완전히 말린 후 양말을 신기 시작하니 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여러분도 한 달 후에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발 관리의 핵심은 면 양말을 착용하고 하루에 한 번은 꼭 갈아 신기. 양말을 자주 갈아 신으면 발의 습기를 줄여 세균의 번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발에서 나오는 냄새의 주요 원인은 습기와 세균이기 때문에 양말을 자주 갈아 신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신발도 번갈아 신으면서 충분히 말릴 시간 주기. 발은 하루 종일 신발 속에 갇혀 있어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신발을 하루 종일 계속 신는 것보다 번갈아 신으면 신발 안에 축적된 습기를 말릴 수 있어 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등은 혼자 씻기 어려운 부위이므로 긴 손잡이가 달린 등 브러쉬나 수건을 사용해 편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등에서 나는 땀은 옷의 배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은 자주 손이 닿지 않는 부위라서 세균 번식이 일어나기 쉬운데요. 이를 미리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잘 씻어주고 건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매우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이 세 가지 원칙과 추가적인 관리법만 실천해도 노인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샤워 시 물 온도 주의. 샤워할 때는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보호막을 손상시켜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어요. 피부의 자극을 줄이기 위해 미지근한 온도의 물로 씻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향이 강한 비누보다는 순한 비누나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이 피부에 더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냄새가 줄어든다니 정말 효과가 있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무릎에 앉아서 같이 텔레비전을 봐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샤워 후 피부 보습. 샤워 후에는 로션이나 크림으로 피부를 보습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조한 피부는 각질을 만들고 이것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겨울철에는 피부가 더욱 건조해지기 쉬우므로 보습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3. 탕 목욕으로 피부 관리. 일주일에 한 번 탕 목욕을 해보세요.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20분 정도 몸을 담그면 피부 구멍이 열리면서 깊숙이 쌓인 나쁜 물질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목욕 후에는 몸을 완전히 말리고 로션을 발라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씻는 것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물으시는데요. 물론 씻는 것 외에도 음식이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몸에서 나는 냄새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김종순 할머니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평생 마늘을 많이 먹었는데 그게 냄새의 원인인가요? 사실 마늘이나 양파 같은 강한 향신료는 일시적으로 몸에서 나는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인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항산화 식품을 많이 드세요. 항산화 식품은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음식으로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산화작용을 방지하고 노인 냄새의 원인도 줄여줍니다. 산화가 진행되면 몸속에 유해한 물질이 쌓이고 이것이 냄새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추, 토마토, 사과, 딸기,
메밀, 현미 등은 몸속에서 노화를 막고 냄새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붉은색이나 보라색 과일과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효과적입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사과 한 개와 토마토를 먹기 시작했더니 2달 만에 손녀가 할아버지 이제 냄새 안 나요라고 말해줬어요. 마늘은 처음에는 냄새가 날 수 있지만 체내에서 소화된 후에는 오히려 몸냄새를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고 몸속에 세균을 죽이는 효과가 있어요. 매일 한두 쪽씩 마늘을 드시면 건강에도 좋고 냄새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수분이 많은 과일과 채소는 몸속 노폐물 배출에 매우 유용합니다. 수박, 배, 토마토 등은 자연적인 이뇨 작용을 통해 몸속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시켜줍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매일 오이 반 개와 토마토 한 개를 먹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건강을 위해서였는데 3개월 정도 지나니 주변에서 요즘 냄새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과일과 채소를 드시기 어려우시다면 믹서기로 갈아서 주스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에 한 잔의 채소 과일 주스는 노인냄새 감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입안을 깨끗하게 유지하세요.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입니다. 그 외에도 혀를 닦는 것이 중요합니다. 혀에는 세균이 쌓여 있어서 입냄새의 주요 원인이 되며 혀 클리너를 사용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정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혀를 닦는 게 구역질이 나서 힘들었어요. 그런데 조금씩 연습하니까 괜찮아졌어요. 이제는 혀 클리너 없이는 못 살 정도예요. 입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무설탕 껌을 씹으면 침 분비가 촉진되어 입냄새를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자일리톨이 함유된 껌은 충치 예방에도 좋고 식후 10분 정도 껌을 씹으면 입냄새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넷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줄이세요. 커피, 차, 술은 몸을 탈수시켜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술은 간에서 분해될 때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물질이 땀으로 배출되면서 특유의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김철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매일 소주 한 병씩 마셨는데 그게 냄새의 주범이었다. 술을 끊고 보리차를 마시기 시작하니 1달 만에 냄새가 확 줄었어요. 다섯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식이섬유는 소화에 도움을 주고 장 건강을 개선하며 몸속 독소 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채소, 과일, 통곡물에 많이 들어있으므로 이런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는 몸에서 나오는 냄새를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변비가 오래 지속되면 독소가 혈액으로 재흡수되어 피부로 배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미, 잡곡, 채소, 과일 등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면 변비를 예방하고 장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 현미밥이나 잡곡밥을 드시면 하루 종일 장이 건강하게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생 변비로 고생했어요. 아침에 현미밥을 말아 먹기 시작하니 변비가 해결됐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몸에서 나던 냄새도 많이 줄었어요. 작은 변화로 큰 차이를 만들어 보세요. 이 방법들을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비싼 제품들에 돈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로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습관들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옷과 침구류 관리입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옷이나 침구류에 냄새가 배어 있으면 냄새가 계속해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첫째, 옷과 속옷은 자주 갈아입으세요. 한 번 입은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합니다. 옷에는 우리 몸에서 나온 땀과 피지가 남아 있어 이것이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만듭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더 자주 옷을 갈아입는 것이 좋습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생 옷을 아껴 입는 습관이 있어서 같은 옷을 3, 4일씩 입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대로 매일 갈아입기 시작하니 냄새가 정말 많이 줄었어요. 속옷은 매일 갈아입어야 합니다. 특히 면 속옷이 좋습니다. 면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인데요. 반면 합성 섬유 속옷은 땀을 잘 흡수하지 못해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깨끗한 속옷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몸에서 나는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옷을 세탁할 때는 햇볕에 말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햇볕에는 자연살균 효과가 있어 옷에 남아있는 세균을 죽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날씨가 좋지 않다면 옷을 완전히 말리고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옷에서 나는 냄새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침구류는 자주 세탁해야 합니다. 하루에 8시간 정도를 침대에서 보내며 그동안 베개와 이불의 땀과 피지, 각질이 쌓여 세균의 먹이가 되어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침구류를 일주일에 한 번 세탁하고 햇볕에 말리면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베개 커버는 자주 갈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베개에는 머리에서 나온 기름과 각질이 많이 묻기 때문에 이를 자주 세탁해야 냄새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불을 한 달에 한 번 빨았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빨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방 안의 냄새가 확실히 줄었어요. 또한 베개와 이불은 12년에 한 번은 새 것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베개와 이불은 세균과 진드기가 살고 있어 냄새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발에서 나는 냄새는 신발과 양말에 배어 전체적인 몸 냄새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말은 매일 갈아 신으세요. 가능한 면 양말을 신는 것이 좋습니다. 면 양말은 땀을 잘 흡수하고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냄새를 줄여줍니다. 신발은 두세 켤레를 번갈아 신어서 충분히 말릴 시간을 주세요. 또한 신발 안에 베이킹 소다를 뿌려두면 냄새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관리만으로도 발에서 나는 냄새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박영호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평생 같은 신발만 신었는데 선생님 말씀대로 두 켤레를 번갈아 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양말도 매일 갈아 신었더니 발냄새가 많이 줄었어요. 이제 손주들이 제 방에 들어와도 얼굴을 찡그리지 않아요. 환기는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방 안에 환기를 자주 해주세요. 집 안에서 오랜 시간 머물다 보면 냄새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10분씩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의 공기가 새로워지고 냄새가 사라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최영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추워서 창문을 잘 안 열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루에 2번씩 환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춥고 귀찮았지만 실내 공기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아들,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도 창문부터 열지 않아요. 이렇게 옷과 침구류, 신발 관리, 환기까지 신경을 써주면 노인 냄새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땀 분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노폐물이 몸에 쌓여 냄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부에 쌓인 피지가 산화되면서 불쾌한 냄새를 만들어냅니다. 구강 건조가 심해지면 입에서 냄새가 나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몸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식습관이나 위생관리 부족은 냄새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과 수분 섭취가 불균형하면 체내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냄새가 심해집니다. 세탁하지 않은 옷과 침구류에 세균이 쌓여 냄새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몸을 깨끗이 씻고 하루에 6컵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통해 땀을 배출하고 몸의 순환을 도와줍니다. 땀이 많이 나는 부위나 털이 많은 부위, 접히는 부위는 특히 깨끗이 씻어주어야 합니다. 과일, 채소,
마늘 등의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여 노화와 냄새를 줄입니다. 양치질과 혀 클리너를 사용하여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입냄새를 예방합니다. 속옷은 매일 세탁하고 침구류는 주 1회 세탁하여 청결을 유지합니다. 하루에 2번, 각 10분씩 창문을 열어 방 안의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합니다. 노인 냄새는 생활 습관과 작은 관리들로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씻기, 가벼운 산책, 건강한 식습관, 청결한 구강 관리 그리고 환기까지 모든 것이 결합되면 냄새를 줄이는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이 방법들은 돈이 거의 들지 않으며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들입니다. 작은 변화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만들어 보세요. 비싼 제품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닌 우리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간단한 습관들이 노인 냄새를 없애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들은 단순히 냄새를 없애는 것만이 아니라 건강하고 자신감 있는 삶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과의 관계, 사회생활,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큰 차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